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충남 경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가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 여론조사에서 2달 전보다 두 지역 모두 찬성을 소폭 증가했고 반대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년 총선 목포 선거구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현역이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이 수사 중 압수한 도박 자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병이 충남 경기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럼피스킨병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농장 주위로 방역 차량이 소독 연기를 내뿜고 방역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에 나선 겁니다. 축사 주변 가축 방역 활동과 보건소에서 서식지, 파리, 모기 서식대에 대해서 일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해 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 이동을 통한 농장 간의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정 폐쇄 예정인 이곳 우시장에서는 소독과 청소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과 폐사율 때문에 축산 농가들은 걱정입니다. 일단 전파력도 세고 폐사율도 10% 정도다 보니까 그 정도는 꽤 폐사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두수에 전파가 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 철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점점 이게 한국 인식도가 떨어지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방역 당국은 사육하는 소에서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소독과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 MBC가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목포 신안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지역 모두 찬성을 소폭 증가한 반면 반대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을 통합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0월 목포 MBC 여론조사에서 목포 시민들은 78.2%가 찬성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신안 군민들은 53.1%가 통합에 반대, 찬성보다 16.1%포인트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목포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통합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는데 70대 이상에서 91%를 기록하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안에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는데 40대에서만 찬성이 반대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8월 실시했던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습니다. 목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은 71.1%에서 78.2%로 7.1%포인트 늘었고 반대 의견은 20.6%에서 17.9%로 2.7%포인트 줄었습니다. 신안에서도 지난 8월 33.5%였던 통합 찬성 의견은 10월에 37%로 늘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은 56.3%에서 53.1%로 3.2%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찬성과 반대 차이는 22.8%포인트에서 16.1%포인트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 시 통합 공약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목포와 신안 모두 절반을 넘으면서 시군 통합 이슈는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지역을 들썩이게 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현역이 대부분 연령층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선호도가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단체장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2달 전보다 늘었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목포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김원희 현 국회의원이 31.9%,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15%, 윤소아 전 국회의원이 11.3%로 뒤를 이었습니다. 1, 2위 후보들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김원희 의원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우세한 가운데 배종호 부위원장이 60대에서만 7.9%포인트 앞섰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김원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 등에서도 배종호 부위원장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목포와 신안 군민들에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포 시민 65.1%와 신안 군민 70.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2달 전보다 두 지역 모두 긍정 답변이 늘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0.8%에서 2달 만에 64.9%로 늘었고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8월과 10월 조사 모두 67.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목포 시민 501명, 신안군민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를 꿈꾸는 신당 세력과 소수 정당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진보당은 현수막 정치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제 타파를 앞세운 제3지대 세력들이 광주에서 시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와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참석해 호남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호남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호남이 이른바 반국가 세력의 본산처럼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다시 민주당을 한 번 더 선택하면 광주가 발전할 수 있을지. 정치개혁, 세대교체를 위해 중도 세력을 모은다면 제3지대가 성공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되는데 현재 있는 정당들이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거울처럼 방향만 바뀌었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내 소수 정당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실망한 중도 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문구를 바꾸는 현수막 거리 정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너무나 답답한데요. 누군가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해야 해서 저희가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 현수막에 박수를 쳐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현수막 정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세력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목포 등 전남 22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보면 중형 택시 기준 목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1,000원 오른 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무안과 신안, 고흥 등 13개 지역은 4,000원이던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적혈구 제제의 보유량은 6.11분으로 혈액형별로는 O형 4일분, A형 4.11분, B형 11.21분, AB형 6.51분입니다. 지난 8월 1일 적혈구 제제 11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70여일 만에 40% 가까이 줄으며 특히 O형과 A형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명나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6,024동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남 빈집은 16,310동으로 전체 2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 빈집은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 환경 저해, 범죄 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농촌으로 새로운 유입마저 막는 이중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의 한 낚시터에서 중년의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저수지입니다. 그제 오후 3시쯤 50대 남편과 60대 부인이 이곳 텐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 낚시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부인의 얼굴에서 산소 결핍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나타난 점 등으로 미뤄 난방 기구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것 같다. 어제 밤에 텐트 안에서 몸이 아파 앓는 소리가 났다고 함. 이렇게. 이곳 텐트 안에는 LPG 가스통과 연결해 온수매트를 데울 수 있는 난방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주로 이제 여기서 나가고 저기 동네 앞에서 쉬고 밖에다가 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안에다가 그냥 넣고 펴놨다가 좀 따뜻해지면 끄고. 1년 전 광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물을 끓이려 번개탄을 피웠지만 그대로 잠이 들면서 변을 당한 겁니다. 어제 오전에 퇴실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실험을 통해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3인용 텐트 문을 닫고 가스 난로를 켜자 1시간 40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5,700ppm을 넘어섰는데 이는 위험 기준 1,600ppm의 3.5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험에서는 또 차량보다는 텐트의 산소 농도가 더 빨리 감소해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50분 만에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트 내에는 좁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풍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하부에 CO 가스가 밀집되므로 특히 주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9년간 캠핑장에서만 가스가 새거나 폭발한 사고는 모두 15건. 이 중 절반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고 10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박에 사용하던 돈은 경찰에 압수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압수된 도박 자금을 빼돌렸다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보관실입니다. 압수물 등 사건 관련 증거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는 지난 6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도박 자금 190만 원을 증거보관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돈 액수만 적었을 뿐 실제로는 도박 자금을 증거물에 넣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사건 검찰 송치가 계속 늦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 경찰관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차례에 걸쳐 압수된 2,5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 단속된 본인은 빚 갚는 데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박 사건에서 압수된 돈을 증거실로 넘기기 전에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이 함께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완도경찰서는 그동안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담당자가 밀봉하고 관리한테 줘버리면 그대로 입고만 해보였단 말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압수물을 증거 보관실에 넣을 때 사건 담당자와 증거물 관리자가 함께 참여해 증거물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에서는 신안과 순천 갯벌만이 세계유산에 포함돼 있는데요. 여수와 고흥 갯벌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와 대지가 만나는 갯벌은 온갖 생명의 신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갯벌 중에서도 여자만 갯벌은 탁월한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 등으로 둘러싸인 여자만에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 백로를 비롯해 2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새들이 머무는 핵심 기착지로 꼽힙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여자만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수와 고흥, 무안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겁니다. 지난 2021년 보성, 순천 갯벌 등 4곳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단계에서 갯벌이 이제 보성, 순천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요. 그 인접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고흥과 무안과 달리 여수는 아직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빨리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갯벌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생태학적 또는 지질학적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오는 2025년 현지 심사를 거쳐 이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목포 북항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등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원 예산 26억 원이 전액 삭감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의 보존 관리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면 배치되는 걸로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등 전남 5곳을 포함해 전국 18개 농업유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지역 5개 중요 농업유산 보존관리 참여 농민은 325명으로 65세 이상 농민 비율은 62%에 달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만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 유치 등에 힘쏟고 있다며 노르웨이 비즈니스 사절단의 방문이 최고의 해상풍력 사업 여건을 갖춘 전남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전남과 해상풍력, 조선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무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군포시 의회를 초청해 의정교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군포시 의회 의원 8명과 무안군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양지역 현안과 의회 운영 정보를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양지역의 우호 교류를 더욱 늘려 상호 발전해 나갈 것을 협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 359억 원을 확보해 대규모 숲 조성에 나섭니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목포 대양산단과 여수 옹천지구, 장흥 바이오 식품산단, 무안 남악 신도시 등으로 현재 수종 선정과 식재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66곳에 1,293억여 원을 들여 129.1헥타르의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일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와 전남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에는 전남 서해안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5mm 안팎으로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목포 12도, 영암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목포 21도, 영암이 23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해안 지역 해남과 장흥이 7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한낮 기온은 22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물결 대체로 잔잔하겠는데요. 서해남부 해상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37분입니다. 당분간 목포는 큰 추위 없이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이 간지러운데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리콜라 스위스 알프스 허브가 이 안에. 그럴 땐 숨 쉬세요. 전통과 혁신,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생경한 만남, 새로운 시작. K-스피릿은 그렇게 전에 없던 변화를 만들어낸다. K는 또 한 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더 2024 KA. 다이슨의 새로운 공기청정기. 10m 이상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넓은 공간을 정화합니다. 조용하게.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 캡슐.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수호천사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원이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와 놀라운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 더 뉴 i5. 드디어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적용된 BMW 뉴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